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합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 후속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방콕에서 열렸는데 날씨가 정말 참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집중 호우가 내린다 하면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가요. 이게 안산 선수님이 직접 하셨던 얘기인데 아마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었대요. 국내 대회를 하는데 태풍이 온대요. 안 할 줄 알았대요, 시합을. 근데 태풍이 와도 직접적인 관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시합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태풍 상황에서도 시합을 강행을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양궁이라는 종목 자체가 알고 보면 이제 중세시대 롱보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용 무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장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비 좀 온다고 해서 시합 안 하는 거 아니고 뭐 안개 낀다고 해서 시합 안 하는 거 아니고 바람 좀 분다고 해서 시합 안 하는 거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뭐 전쟁이 그렇잖아요. 비 좀 온다고 전쟁 안 하나요? 그래서 양궁도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하는데 근데 이때 당시 아시아 선수권대회는요 수시로 경기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저 비 와도 다 하던데 쟤들은 뭐 날씨 안 좋다고 왜 바꿀까?' 했는데 야 여기는 이게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비 오는 게 우리나라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텐트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실제로 이 영상보다도 제가 더 심한 영상도 봤는데 텐트가 통째로 그냥 뜯겨져 날아가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이제 보시면은 중국 선수들하고 한국 선수들이 이제 천막 안에서 이제 저렇게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 텐트 안 날아가려고 다들 막 이제 기둥 붙잡고 뭐 그런 사람들도 계시죠. 그죠? 그 정도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악천후 속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습도도 높고 수시로 비바람 들이치고 바람도 대단히 변덕스러웠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좋지 못한 기상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변수에 적응을 잘하는 쪽이 결국 승리를 한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럴 때는 몇 점 맞췄냐 보다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8점 맞췄어도 쟤들이 자꾸 6점 맞추면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변수 적응을 먼저 하는 쪽이 이건 이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 첫 번째, 저 때 어마어마한 그런 날씨 속에서 시합이 펼쳐졌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두 번째를 놓고 보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기사의 갑옷이 철갑이고 신사의 갑옷이 정장이라면은 궁사의 갑옷은 매너다. 굉장히 이제 양궁 선수들은 매너 있게 행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중국 선수들이라 해가지고 무슨 중국 축구 선수들처럼 거칠고 비매너 행동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래요. 중국 선수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선수들이랑 시합 많이 뛰어봤고 다들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악감 정도는 없을 거예요. 그냥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인 거죠. 근데 시합 끝나면은 저렇게 이제 인사하느라고 서로 이제 바쁜데 웬만하면 다 이렇게 좋게 좋게 분위기 갖춰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궁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매력 있는 부분이 시합 끝나고 나서 서로 뭐 이제 뒷급 발휘하고 막 이제 언성 높이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매너를 갖춰서 서로 인사하고 끝내더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중국은 거기 관객들이 좀 문제가 있고 홈터스의 관객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중국 선수들은 실력자들이고 다들 매너도 있고 또 한국 선수분들하고 나름 좀 안면도 있는 사이들이십니다. 자, 비하인드 스토리 두 번째는 요거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세 번째. 자, 시합 끝나고 나서 이제 어, 우리나라 여자 국대조분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드디어 안산 선수님이 이제 웃기 시작을 해요. 계속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드디어 숙제 끝냈구나. 사실 뭐 다들 그런 표정이긴 해요. 임시현 선수 같은 경우도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배 두 명이 이제 임시현 선수를 이제 저렇게 둥기둥기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장면도 좀 이제 재밌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안산 선수님이 카메라를 보고서 손가락을 요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냐?" 했을 때 요런 겁니다. 카메라 입장에서는 안산 선수님이 가장 인기 스타고 세계적인 선수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포커스 맞춰 가지고 찍으려고 하겠죠.
근데 안산 선수님이 확실히 항상 팀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카메라맨한테 나만 찍지 말고 팀 전체를 찍어달라라고 그렇게 손짓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날의 세레머니는 승리의 V 요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단체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지 팬들하고의 그런 이제 미팅도 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인해주고 기념사진 찍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인기 많은 게 안산 선수님인데 저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슨 축구 선수, 야구 선수도 아니고 양궁 선수가 해외에 이렇게 현지 팬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놓고 보면 확실히 이분이 월드 스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수많은 팬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인 요청하고 기념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하는데 또 이런 팬 서비스가 굉장히 또 충실하신 분입니다. 팬들 대하는 자세가 정말 남다른 분이신데 해당 영상을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안산 선수님의 팬 서비스 정신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 팬분이 사진을 찍을 때 이게 V를 하고 있죠. 그러자 안산 선수님이 처음에는 차례대수로 있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깔맞춤을 해주려고 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V 표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내가 착하게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 선수님 팬들이 진짜 충성 팬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런 자세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월드 스타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번 이야기로 넘어가서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3세트 거기서 이제 안산 선수님이 이엔드에서 8점을 쐈죠. 이날 내내 골드존 박히다가 딱 한 번 8점 쐈어요. 그래서 아마 안산 선수님도 항저우 때 악몽이 또 떠올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때 8점이 좀 살짝 치명적인 게 8점을 쏘는 순간 그 뒤에 두 분이 10점을 쏴도 못 이기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자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이 3세트 이거 말아먹었구나. 그래서 당시 표정을 보시면요. 자, 8점 맞추고 난 다음에 표정을 보시면은 눈동자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야말로 동공 지진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도 이분이 이런 표정 짓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옛날에 도쿄올림픽 당시에는 못 봤던 표정이에요. 이 표정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이 그동안 압박감과 중압감을 얼마나 느꼈는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심장이다, 얼음공주다, 아주 진짜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지만 어쨌든 이분도 사람이고 운동선수인 이상 그런 격정적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색을 안 하고 살았을 뿐이지. 참 이게 보고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아팠던 게 3세트 진 게 이것도 안산 선수님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에요. 최민선 선수, 임시현 선수도 다 사이좋게 실발을 했고 다 같이 실발을 한 건데 또 다 같이 또 10점을 쐈어요 또. 그런 건데 이제 유달리 이제 안산 선수님이 저런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동안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짐이 크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항저우 때 막판에 8점 쏜 것을 본인이 얼마나 의식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기할 때 놓고 보면요. 중간에 잠깐 이제 텀이 있을 때 쉬는 시간이에요. 보면은 그냥 표정에 웃음이 없습니다. 계속 심각한 표정이에요. 그에 비해서 최민선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죠. 단순히 최민선 선수가 베테랑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도쿄올림픽 때만 놓고 보더라도요. 준결승전 때 브라운 선수는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표정 가리려고 하죠. 그에 비해서 안산 선수님은 굉장히 지금 이제 여유를 부리면서 미소를 띠면서 저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브라운 선수는 마스크로 표정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빛 보면 벌써 나와요.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게. 이미 여기서 이게 슈도프 직전 상황인데 슈도프의 승부가 사실상 여기서 거의 뭐 결판이 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한쪽은 여유 있게 있는데 한쪽은 벌써 막 눈빛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이렇게 연출이 됐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내색을 안 해서 그랬던 것 뿐이지 안산 선수님이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나머지 선수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수영 선수나 최민선 선수나 임시현 선수나 반드시 이번 차수에 숙제를 끝내야 된다. 그런 중압감을 다들 안고서 했을 텐데 결국 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멋지게 그 과제를 끝냈다는 점에서
참 다양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자면요. 어떠한 자책감도 과거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불안도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행동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 이날 여자 국대주분들은 실력으로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제 가치를 다시 재증명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끝내므로써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2024년 파리 올림픽을 향한 확실한 티켓을 끊어놓게 된 거죠. 그냥 남은 것은 앵발리드에서 애국가가 펼쳐질 그날까지 다시 또 훈련을 거듭하고 스스로를 연마하고 단련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국대 선발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느 분이 선발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분이 선발이 되던 우리나라 국대분들은 하나같이 다 실력자들이시고 멘탈도 다들 대단하시고 무엇보다도 양궁협회가 정말 공정한 룰을 가지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최상위 멤버를 뽑아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상위 멤버들이 파리 올림픽에 나가서 앵발리드 경기장에서 또 한 번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끔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